예, 시장을 이겨라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이 급등을 할 때는 좀 냉정하게, 또 급락할 때는 차분하게, 오늘같이 지지부진할 때는 이럴 때 또 전략 점검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이투자증권 투자솔루션부 이동근 차장과 함께 전략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일단 시장 오늘 좀 눈치를 보고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스피가 다른 시장, 다른 국가들에 대비했을 때 최근 굉장히 수익률이 좋았지 않습니까? 특히 2400선 안착이 되고 있는 모양새인데 이제 다음이 무엇일까? 더 상승적으로 이 업그레이드 되는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까? 이게 궁금한데요. 시장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뭐 이제 오늘 조금 시장이 조금 주춤한 모습을 보입니다만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시장이 뭐 뉴욕 시장과는 최근에 좀 디커플링 되면서 사실 이제 오히려 먼저 움직였던 부분들이 있죠. 사실 오늘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차익 매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증가를 하면서 시장은 좀 주춤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뭐 어제 이제 미국 증시가 나스닥까지 상승 반등을 해주면서 조금씩 이제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요. 이제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역시 FOMC에서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의 재확인을 비롯해서 통화정책과 관련된 어떤 추가적인 가이던스를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미국 증시의 어떤 정상 궤도를 찾아가는데 일조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우리 증시가 뭐 차별화되는 요인들은 제가 지난주에도 뭐 몇 가지 요인 이유들을 들어드렸습니다만은 미국 증시 대비해서 가격 부담이 좀 적다는 부분이라든가 또 최근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견조한 유동성의 힘이 시장의 어떤 하방 경직성을 지지하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한국형 뉴딜이라는 정책적인 동력이 시장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부분, 이런 것들이 미국 증시가 최근에 하락을 했음에도 우리 증시는 조금 다르게 움직이는 그런 데 있어서 어떤 기반이 되는 이러한 상황들이 전개가 됐고요. 어제 이제 코스피 지수가 2,400을 재돌파하면서 결국 다음 목표는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냐 여부인 것 같아요. 2,450선에서 전고점이 좀 형성이 됐었는데 이 부분을 일단 돌파하는 것이 우선적인 그런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고, 사실 코스닥 지수는 아시겠지만은 계속해서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거에 반해서 코스피 지수는 상대적으로 좀 못 갔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코스피 지수로의 좀 쏠림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어떻게 보면 기존에 이제 좀 테마라든가 뭐 종목이라든가 이런 쪽의 중심으로 시장이 움직였다면은 최근 한 2, 3일의 시장을 보면은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대형주 쪽으로의 어떤 움직임들이 좀 가시화가 되고 있다는 부분, 이런 것들. 근데 여기에는 이제 하나 필연적으로 따라야 되는 부분은 역시 외국인의 매수세입니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어질 수 있느냐의 여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어제 뭐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것들이 이제 강세를 보이면서 시장을 견인을 했는데 결국 이런 대형주들의 움직임이 지수의 레벨업을 어떤 충족시켜주는 하나의 굉장히 필수적인 요건인데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럼 삼성전자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국민주다 보니까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도 들고 계시고 이제 삼성전자의 방향성이 곧 지수의 방향성 아니겠습니까? 전망은 어떠세요? 사실 지난주부터 저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삼성전자는 이제 지난주부터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이달 들어서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7,250억 정도 순매수했습니다. 뭐 이런 것만 보더라도 삼성전자는 이제 외국인들이 확실하게 좀 사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지난주부터 이제 통신 장비라든가 뭐 퀄컴의 칩이라든가 대규모 수주 공시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호재로,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호재 국면이 도래를 하고 있다. 여기에 뭐 CT를 비롯해서 최근에 이제 외국계 증권사들이 CLSA라든가 잇따라 목표가를 상향한 보고서를 내놓고 있다는 부분, 이런 것들도 좀 눈에 띄는 그런 이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무엇보다 삼성전자가 중요한 데는 역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겁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도 이제 버라이즌의 수주와 더불어서 삼성전자가 통신 장비주들을 끌고 올라갔거든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도 사실 삼성전자가 이제 올라주면서 반도체 장비를 비롯해서 IT 업종이 동시에 올라갔어요. 사실 그만큼 삼성전자가 미치는 영향력이 지수뿐만이 아니라 종목 쪽에도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시장이 레벨업을 하기 위해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의 어떤 상승은 필수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3분기 실적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이 늘어나고 있다는
있다는 점에 좀 전 주목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3분기 영업이익이 뭐 스마트폰 출하량 증가라든가 파운드리 사업부 위상 강화라든가 여기에 최근에 가전까지 잘 팔리고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감안한다면 지금 많은 증권사들이 3분기 영업이익이 10조를 넘어갈 것이다. 11조까지 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어제 이제 그 엔비디아가 ARM을 인수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말이 여러 가지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죠. 예. 사실 최근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칩을 수주를 하면서 과거와는 좀 관계가 달라졌어요. 엔비디아와 삼성이 과거에는 좀 약간 적대적인 관계였는데 이제는 좀 협력 관계로 돌아섰다는 부분은 앞으로 이제 그 어쨌든 간에 그 엔비디아가 ARM을 인수하면서 이 부분이 반도체 업종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을 볼 때는 앞으로는 조금은 이 부분도 과거에 좀 우려가 됐다면은 이제는 좀 우려보다는 좀 기대 쪽으로 방향이 좀 바뀌지 않았는가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면 어떤 기대가 사실 기존에 어떻게 보면은 그 ARM 같은 경우의 강점은 반도체 업종에 그러니까 누구한테도 누구 편에 드는 게 아니고 그냥 중립성을 유지했다는 겁니다. 예. 사실 이제 그 ARM이 아시다시피 이제 그 칩의 어떤 그 설계 쪽에서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었는데 엔비디아가 이걸 인수하면서 그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같이 과거에 좀 적대적이었던 그 관계에 있었던 회사들한테는 이게 좀 있었고 그쵸 한번, 예. 악재로 작용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의 관계가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이제 그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는 좀 그 우려가 조금 이제 가시지 않았는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아직은 큰 악재로 보진 않으셨네요. 네. 삼성전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셨고 그럼 추가 상승 쪽에 무게를 두시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예, 그럼 지수도 상승 쪽으로 일단 열어주셨고요. 이제 삼성전자와 함께 어제 시장의 주인공은 단연 자동차 쪽이 아닌가 싶어요. 수소차, 뭐 전기차, 미래차에 대한 기대감,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이 소프트웨어 쪽 자율주행 관련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도 덩달아서 그런 오르는 모습. 그러니까 자동차에 대한 이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바뀌었는데 혹시 더 갈 수 있을까? 여기에는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서 이 부분이 궁금한데요. 뭐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도 뭐 제가 이전 시간에도 긍정적인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현대차가 지금 그 자동차 업종을 끌고 가고 있다는 표현을 쓰고 싶고요. 무엇보다도 현대차 같은 경우도 3분기 실적이 대폭 개선할 거라는 기대감들이 작용을 하고 있죠. 뭐 글로벌 신차 수요 회복이라든가 이게 신차들의 판매 지금 최근에 추이를 보면은 확실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보면은 3분기 영업이익이 한 1조대를 회복하지 않겠는가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현대차의 가장 그 중요한 관전 포인트는 전기 수소차 분야에서의 집중 전략을 통해서 미래 비전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정부의 정책과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부분이 저는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내년 상반기에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가동을 하면서 이제는 독자적인 어떤 전기차 분야에서의 라인업을 구축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수소차 분야에서도 대규모의 투자를 통해서 인프라부터 구축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런 그 미래에 대한 전략이 현대차 주가 그리고 현대차 기업에 있어서 핵심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유럽을 비롯해서 이제는 거의 세계 각국이 글로벌 친환경차 트렌드가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는 상황에서 현대차가 이렇게 이제 앞장서고 있고 예. 또 이제 우리나라 부품 소재 관련 업체들도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성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관련해서 밸류체인 종목들까지도 저는 계속적인 좀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저탄소 시스템과 맞물린 이제 미래 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 위주로 부품주까지 말씀을 주신 거고요. 자, 이제 시간이 마지막 질문이 되겠네요.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전략 점검해 주시죠. 사실 뭐 이제 저는 서서히 좀 최근에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이 가까워지면서 최근 시장의 흐름 중에 하나가 실적으로의 좀 이동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의 어떤 흐름이. 그러면서 이제 뭐 IT 업종을 비롯해서 또 최근에 실적이 안 좋았지만은 최악의 국면에서 좀 벗어나고 있다는 그러니까 실적의 턴어라운드죠. 이런 것들이 예상되는 뭐 소비재라든가 이런 업종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다는 점에 전 주목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이제 지금 뭐 최근에 성장주들이 그러면서 조금은 주춤하는 모습인데 그렇다고 성장주가 완전히 꺾이는 건 아니고 또 이제 성장주들이 조정을 받으면은 또 한번 성장주 쪽으로의 시장에 또 이동은 가능하다. 그게 또 지금은 결국은 앞에서 말씀드린 지수의 레벨업 국면이 나타난다면은 결국 어떤 정도의 차이, 어떤 그 시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종목들이 좀 골고루 순환하면서 종목들도 한 단계 레벨업되는 이런 국면들이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이투자증권 이동근 차장과 함께했고요. 출발 마켓온 2부도 여기에서 정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